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익혔으면은 직접 군집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봐야 될 겁니다. 자, 군집 분석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층적 군집 분석이란 게 있고, 두 번째, 비계층적 군집 분석이란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계층적 군집 분석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볼게요. 자, 계층적 군집 분석은 데이터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사용하는 분석 방법이에요. 그래서 계층적 군집 분석은 n개의 군집으로 시작해 점차 군집의 개수를 줄여갑니다. 그래서 n개의 군집수를 처음엔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는 몇 개의 군집으로 구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분석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총 4가지가 있다 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 각각 방법마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를 해 놓으세요. 이것도 군집 분석에 대한 문제가 요즘에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출제 경향을 보면. 그래서 군집 분석에서 거리를 구한다든지 계층적 군집 분석에서 각각 연결법에 대한 정의 그리고 거리를 직접 구했을 때 어떻게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암기를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층적 군집 분석을 할 때 4가지 방법을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단 연결법부터 와드 연결법까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최단 연결법은 n 곱하기 n 거리 행렬에서 거리가 가장 가까운 데이터를 묶어서 군집을 형성하는 거예요. 데이터와 데이터 간의 거리가 가장 가까울 때, 그때 군집과 데이터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를 같은 군집으로 묶어나가는 게 최단 연결법입니다. 그래서 군집과 군집 또는 데이터와의 거리를 계산할 때 최단 거리로 계산해서 거리 행렬을 수정해 나가는 방법이 최단 연결법입니다. 그래서 수정된 거리 행렬에서 거리가 가까운 데이터 또는 군집을 새로운 군집으로 형성을 해가는 방법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방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최단 연결법에 대해서 방법을 한번 알아보고 갈게요, 저희가. 자, 앞에 그림 보시고 교재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427페이지에 있을 건데 요거 그림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최단 연결법을 어떻게 이어서 계속 나가는지. 자, 먼저 x1이랑 x2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각각 a, b, c, d, e라는 이름을 가지는 데이터 값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요 값들을 오른쪽에 이 좌표에 표현을 했을 때 a부터 e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A와 B의 거리, A와 C의 거리, A와 D의 거리, A와 E의 거리를 유클리드 거리를 통해서 각각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거리를 구하면 하단에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 원래는 여러분들 루트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루트를 다 제거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계산된 거라고 이해를 하고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교재에도 보시면은 최단 연결법 위에 거리에 적혀 있을 거예요. 해석을 쉽게 하기 위해서 유클리드 거리는 제곱한 값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루트를 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A와 B의 거리. 자, A와 A의 거리는 당연히 없겠죠. B와 A의 거리는 밑에 있을 거고. 그래서 각각마다의 거리는 없어요. 이렇게 비어 있어요. 근데 A와 B의 거리는 10입니다. 원래는 루트 10이죠. 그래서 1 빼기 2의 제곱한 값은 1이고요. 4 빼기 1의 제곱한 값은 9입니다. 그래서 루트 10이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A와 B는 10이라는 거리를 가질 거고요. 두 번째, A와 C는 13, A와 D는 10, A와 E는 25, 그리고 B와 C는 29, B와 D는 8, B와 E는 9, C와 D는 9, C와 E는 26, D와 E는 5. 이런 식으로 거리 행렬이란 것을 군집 분석을 하기 전에 먼저 구해줘야 돼요. 이렇게 거리 행렬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군집 분석을 진행을 할 건데, 계층적 군집 분석 중에서 최단 거리법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모든 분석에서 첫 번째 군집을 생성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리가 가장 가까운 데이터들끼리 첫 번째로 군집을 묶어줄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D와 E의 거리가 5로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D와 E를 하나의 군집으로 묶어줍니다. 일단 1차적으로. 그러면 거리 행렬을 계산하면은 거리 행렬로 계산을 했을 때 D와 E가 제일 높기 때문에 두 번째 거리 행렬로 변경을 해줄 거예요. 변경을 해주는데 보시면 A와 B, A와 C, A와 D 같은 경우는 동일해요. A와 B, A와 C까지는 동일해요. 거리가. 근데 A와 D 간에 D로 이제 묶였으니까 이 두 군집에 대한 거리를 확인을 할 건데 그럴 때 군집 간의 거리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예요. 보시면은 A와 가장 가까운 최단거리인 게 D라는 점일 거예요. 그래서 A와 D의 거리를 구했을 때 10이라는 값이 나와요. 이렇게 군집을 이루고 거리를 계산을 할 때 군집과 데이터 간의 거리를 구할 때 가장 짧은 거리를 거리로 하는 것을 최단 연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DE라는 군집과 제일 가까운 게 A와 제일 가까운 게 DE 중에 D라는 점이기 때문에 A와 D 간의 거리를 구했을 때 10이라는 게 나올 거고요. 그리고 B와 C는 똑같이 29인데 B와 DE를 봤을 때 가까운 게 여기서 보시면 B와 DE를 봤을 때 가까운 게 8이라는 값일 겁니다. 그래서 8이 입력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똑같이 C와 D를 했을 때는 가까운 게 9라는 값이기 때문에 9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입력이 될 때는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군집을 먼저 정하고 그 군집과 다른 군집을 만들기 위해서 이어나갈 때 사용되는 거리 측정 방법이에요. 그래서 최단 연결법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다 보면은 A가 혼자고 CD, B, CB, DE 이렇게 하나의 값이 나타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자 오른쪽 위에 이렇게 덴드로그램이라는 게 생길 겁니다. 이것도 네모를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서 설명을 한번 더 드릴게요. 그래서 A와 보시면은 DE가 제일 먼저 묶였죠. 그리고 B와 DE, C와 DE가 묶이고 A는 따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군집이 묶인다. 이렇게 군집을 묶는 방법이 최단 연결법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군집과 데이터 간의 거리를 최소로 하는 거리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군집으로 묶어가는 방법이 최단 연결법이면 최장 연결법은 군집과 군집 또는 데이터와의 거리 계산 시 최장거리로 계산하는 것이 최장 연결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최장 연결법 보시면 첫 번째 군집 같은 경우는 하나로 묶어주는 게 첫 번째 스텝에서는 있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똑같은 데이터로 했을 때 D와 E는 하나로 묶일 거예요. 하나로 묶이고 자 그러면 이제 A와 D에 대한 거리를 구할 때는 A와 D에 대한 거리를 구할 때 아까 전에 최단 연결법은 A와 D, A와 E 간의 거리를 봤을 때 짧은 10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최장 연결법이기 때문에 25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군집 간의 거리를 봤을 때도 9, 26 이렇게 먼 거리를 선택을 할 거예요. 선택을 하고 이 값들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 당연히 또 같은 군집으로 묶이겠죠. 이런 식으로 거리 행렬을 수정해 가면서 하는 방법이 최장 연결법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시면은 AC가 하나고 그 다음에 BDE가 하나의 군집으로 묶여서 아까 앞에서 봤던 덴드로그램하고는 다른 그림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거리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는 점 이해를 하시고요. 세 번째는 평균 연결법이에요. 자, 최단 나왔고 최장 나왔으면 평균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거리와 군집과 데이터의 거리를 계산할 때 평균 거리로 보는 게 평균 연결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0과 25의 평균 17.5 그 다음에 8과 9의 평균인 8.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거리 행렬을.
이렇게 표현을 해가면서 거리를 덴드로그램, 군집을 묶어나가는 방법은 평균 연결법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와드 연결법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 쳐놓고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요거는 시험 문제에 군집 내 편차들을 제곱합을 고려한 방법은 어떤 군집 방법인가 라고 물어보고 최단, 최장, 평균, 와드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정답은 와드 연결법이다. 바로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이 와드 연결법은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와드 연결법은 군집 내에 편차들의 제곱합을 고려한 방법이다. 그래서 군집 간의 정보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집화를 진행을 하더라 라고 특징을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거예요. 덴드로그램을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자, 거리 행렬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의 객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덴드로그램이란 걸 그린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요게 덴드로그램이란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험 문제에 나올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덴드로그램을 보고 군집의 개수를 변화해 가면서 적절한 군집의 수를 선정을 하고요. 대부분 5개 이상의 군집은 잘 활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4개까지는 군집을 묶어서 이런 데이터가 같은 군집에 묶여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군집화하는 단계가 거리 행렬을 기준으로 덴드로그램을 그리고요. 덴드로그램의 최상단부터 세로축의 개수를 가로선으로 그어서 군집의 수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군집의 수를 선정을 한다라고 해요. 자, 보시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왼쪽에 헤이트 값을 가지고 그 헤이트 값을 기준으로 일자로 선을 그었을 때 어떻게 군집으로 묶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자, 그러면 6을 기준으로 여기서 그었을 때는 DE가 하나의 군집이고 B가 하나의 군집이고 AC가 하나의 군집일 거예요. 근데 10을 기준으로 헤이트를 그었을 때는 BDE가 하나의 군집이고요. AC가 하나의 군집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16에서 그었을 때도 2개의 군집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군집의 개수를 적정하게 선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헤이트 값을 기준으로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군집이 어떻게 나뉘느냐라고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알려드릴게. 자, 덴드로그램을 주고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무슨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냐라고 생뚱맞게 물어보는 문제가 한 번씩 나왔었어요. 그랬을 때 요거는 R 프로그램 실행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제가 최단, 최장, 평균 연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각각마다 덴드로그램을 나오는 것도 보여드렸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덴드로그램의 하단에 보시면 H 클러스터 콤마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최단 연결법 같은 경우는 표현을 싱글이라고 표현을 해요. 요거 저번에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요것도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싱글, 최장 연결법은 컴플리트, 그 다음에 평균 연결법은 에버리지. 이런 식으로 뭐 시험에 지문을 읽을 수도 있지만 그림에서 밑에 요 글자를 한번 보고 바로 이게 무슨 연결법이야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각각 연결법마다 특징에 대해서 기억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계층적 군집 분석에 대한 설명을 마쳤어요. 자, 계층적 군집 분석은 제가 N개의 군집으로 시작해서 점차 군집 개수를 줄여나가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계층적으로 했으면 비계층적 방법도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뒤에 가면 비계층적 군집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